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암 환자들이나 많은 이 소화기가 병들어 있는 환우분들이 적용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연치유, 천연치유하면 정말 빠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연치유로 하실 때는 대개 약물로 항암이나 방사선이나 수술로 어떤 증세나 증상을 없애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위암이 생겼는지, 왜 소화기가 병들게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내가 왜 간암에 걸렸는지, 간과 신장이 내 몸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독소를 해독하지 못해서 생긴, 다시 말하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해서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는, 그래서 이제는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위암에 걸리고 내가 간암에 걸리고 내가 췌장암에 걸린 원인은 어떤 이상한 돌연변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매일매일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서 건강하게 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증세나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이 건강에 있어서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개선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레디칼 리미션에서 캘리 터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재발과 전이가 없이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치유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되어 있는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치는 데 있어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 좋지 않은 정제식품이나 가공식품, 가짜 탄수화물이나 가짜 지방, 이런 모든 나를 병들게 하는 좋지 않은 음식물을 개혁하듯이 천연치유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천연 약초들을 잘 활용해서 먹고 마시는 것 못지않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날레이션입니다. 이렇게 흡입을 할 때, 그래서 요새 산림치유가 일본이나 독일에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많은 중증 환자들이 산림치유를 하시면서 회복을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폐암하는 분들이 특별히 하늘마을에 오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실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이 하늘마을의 장수 산책로를 A코스, B코스, C코스로 올라가실 때마다 그 나무에서 나오는 그 모든 수액과 테르펜, 음이온들, 이런 피톤치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치료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호흡기를 통해서 바로 BBB 이펙트라고 해서 이 혈행, 뇌, 장벽을 뚫고 머리로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호흡기를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산림치유를 하는 효과가 여러분이 실내에서도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그 모든 천연 약초들을 흡입을 할 때 먹고 마시는 건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별히 뇌암 환자들, 뇌종양이나 뇌농양이 있는 분들에게 이 내일 제 2부에서 강의하는 유향이 어떻게 그 작용을 하는지, 간암 환자들, 신장암 환자들에게 모략이 어떤 속도로 이 회복을 시키는지, 오늘 췌장암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이 아로마 테라피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제가 암 자연치유백과라는 책에서 많은 중증 요양원에서 중증 환우분들을 케어하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저자가 바로 타이 볼링거 선생님이십니다. 타이 볼링거가 또 쓴 책 중에 하나 가운데 암의 진실이란 책,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로마 테라피가 왜 많은 중환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도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을 하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는요, 아로마 테라피, 과연 이 천연 에센셜 아로마 테라피가 먹고 마시는 것 못지않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속도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고요. 2부에서는 성경을 보면 유향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에게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가지고 간 선물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뭘 가지고 갔었죠? 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유향과 모략과 황금이 있죠.
왜 그게 향기가 좋아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가신 게 아니라 치료하는 양리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향과 모략을 선물했다는 그 역사자들의 그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유향과 모략이 얼마나 중요한 성분으로 여러분에게 치료의 그 효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2부와 3부에서는 특별히 뇌종양이나 뇌농양에 굉장한 특효를 발휘하는 유향에 대해서 또 신장과 간암 환자들에게 모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을 두 가지를 같이 함께 사용했을 때 그때 동시에 사용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 3부에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 아로마 오일, 천연 에센셜 향기를 흡입할 때 어떻게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천연 약초들을 쓰실 때 되게 먹기도 하죠. 천연 약초들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이렇게 피부에 발라서 여러 가지 피부 염증이나 뭐 알러지 리액션뿐만 아니라 모든 염증이나 종양을 피부에 바르면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방법이 바로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증기로 여러분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제가 이렇게 폐암 환자분들에게 기관지 천식부터 각종 폐 염증이 생겼거나 폐암 환자들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흡입할 때 굉장히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듯이 이것을 이렇게 흡입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바로 증기로 만들어 흡입하는 아로마 테라피의 3가지로 에센셜 오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우리 인체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먹는 걸까요? 바르는 걸까요? 냄새를 흡입하는 아로마 테라피일까요? 네, 아로마 테라피니까 제가 오늘 강조하겠죠. 네, 그래서 증기로 만들어서 흡입하는 아로마 테라피가 그냥 과연 여자분들이 그냥 냄새를 좋아해서 그냥 가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0% 천연 에센셜 오일을 암 환자들이나 많은 이 소화기가 병들어 있는 환우분들이 적용했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나 피부에 바르거나 증기로 만들어서 흡입하는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을 증기로 흡입하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코 점막에 존재하는 신경 말단이 점막에 와닿는 각종 유기 성분을 포착해서 즉시 어디로 보내냐면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어떤 약물도 뇌까지 즉시 도달하는 건 없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증기로 흡입할 때 즉시로 이 혈액-뇌 장벽을 뚫고 뇌로 유입이 됩니다. 뇌로 전달된 물질들이 시상하부에서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바르거나 섭취하는 것으로도 의학적으로 굉장히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지만 이 에센셜 오일의 중요한 유기 성분을 이렇게 흡입을 할 때 나타나는 즉각적인 효과만큼 반응이 신속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한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다소 저속한 비유를 들어서 안 됐지만 예를 들어 코카인 중독자들은 왜 코카인을 주사로 맞지 않고 코로 들이킬까요? 그 이유가 바로 흥분 상태로 들어서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 마약을 중독하는 분들도 이걸 먹는 것보다 주사로 맞는 것보다 코로 흡입을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이 흥분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몸 전체에 에센셜 오일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코로 흡입하는 이 아로마 테라피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병든 소화기나 여러분의 그 병들어 있는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뇌농양이나 뇌종양에 특별히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연요법 의사이자 전문 영양사인 조시 X 박사는 에센셜 오일의 효과를 직접 확인합니다. 조시 박사의 어머니께서 암 4기 판정을 받고 자연치유요법을 택하셔서 매일 생즙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면서 특별히 에센셜 오일 가운데 자연치유의 그 천연 진통제라고 몰핀이라고 불리는 오레가노 오일, 제가 오레가노 오일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이 오레가노 오일을 사용한 후에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쌩쌩하게 회복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쉬 박사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어머니가 애쉬 박사의 어머니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있었고 특별히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환우분들이 장누수 증후군에서부터 질병이 시작하죠. 장누수 증후군도 있으셨고 소화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연속적으로 만성 변비까지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신 길과 비슷한 통로로 오시죠. 게다가 효모 감염으로 아주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 음식을 계속 드시는 분들, 예. 발톱에도 진균 감염이 발생했고 이러한 효모나 칸디다균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시 박사의 어머니가 오레가노 오일을 활용하셨는데 특별히 오레가노 오일에는 티몰이나 카바크롤 성분들이 놀라운 치유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레가노는 진통제로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예. 이 조시 박사의 어머니가 이 오일을 하루에 3번, 3방울씩 먹는 방법도 하셨고 그거를 계속 염증이 있는 곳에 도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이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질환자들이 이 에센셜 오일을 활용해서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고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흡입하기도 하는 아로마 테라피 3가지를 다 적용했을 때 여러분 치유에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로마 테라피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1부에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2부에서는 유향과 모략과 또는 페퍼민트나 여러 가지 프랑킨센스 같은 그런 아로마 오일들, 에센셜 오일들이 여러분 각자 질병 부위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2부와 3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